한국 욕하면서 한국폰은 왜 써? 해외 커뮤니티 달군 K컬처와 중국의 민낯. 우리 안에 뜨거운 무언가, 바로 애국심입니다. 내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감정이겠죠. 하지만 때로 그 사랑이 너무 강렬해지면 현실을 왜곡하고 예상치 못한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최근 한 글로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바로 이런 과잉 애국심의 민낯을 보여주며 수많은 외국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국, 그리고 중국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그저 인구 많은 나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발판 삼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미국 다음 가는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고 언젠가는 미국마저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죠. 하지만 놀라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가짜, 짝퉁, 비위생, 불량식품. 안타깝게도 이런 부정적인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한국인뿐 아니라 많은 세계인이 공유하는 인식이기도 하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작 중국인들 상당수는 자국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유 역시 자국의 뛰어난 기술력 때문이라고 자부하죠. 전자제품, 자동차, 첨단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최고거나 곧 최고가 될 것이라는 믿음은 거의 신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강한 자부심, 어쩌면 지나친 애국심이 현실과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로벌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외국인의 생생한 경험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끄러워. 강의실에서 시작된 뜻밖의 언쟁. 글쓴이는 최근 원치 않게 한 중국인 학생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같은 대학 강의실, 수업 시작 전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친구와 함께 바로 그 중국인 학생 앞에 앉아 있었고, 당시 넷플릭스에 새로 공개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로 한창 즐거워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 앉은 중국인 학생이 글쓴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시끄럽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글쓴이는 일단 미안하다, 조금 작게 말하겠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직 교수님도 들어오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충분히 조심스럽게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괜한 마찰을 피하고 싶어 조용히 하려 했지만 불과 30초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는 요구가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글쓴이는 아직 수업 시작 전이고 충분히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다. 정 시끄러우면 당신이 자리를 옮기거나 이어폰을 끼는 게 어떻겠냐고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순간 글쓴이의 머릿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는 와중에 그 중국인 학생이 던진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다 너희 같나? 그 말은 명백히 글쓴이와 친구, 그리고 나아가 한국 전체를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그의 모습에 글쓴이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뜨거워진 머리와 달리 글쓴이의 눈은 냉철하게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한국 기업의 제품이었습니다. 그 스마트폰, 어느 나라 건지 알고 쓰는 거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던진 글쓴이의 질문에 중국인 학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거다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승기는 글쓴이에게 넘어온 후였습니다. 글쓴이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입으로는 한국 기술과 문화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결국 당신 손에는 한국 제품이 들려있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건 당신 몸은 이미 한국을 중국보다 높게 평가한다는 증거 아닐까? 거기에 더해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중국 부자들은 자국 제품은 쳐다도 안 본다더라. 그리고 국적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 비율이 중국이 제일 높은 건 알고 있니? 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제품도 많은 중국인이 쓰고 있다며 반박하려 했지만 글쓴이는 진짜 좋은 제품은 자국민만 쓰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는 법이다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얼굴만 불그락푸르락해진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글쓴이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친구와의 즐거웠던 대화는 이미 산산조각 난 후였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며칠 뒤 그 중국인 학생이 친구와 함께 글쓴이와 깨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강의실에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글쓴이는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내심 한국인이길 바랐던 그가 하필 그 나라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국가대표. SNS를 통해 우리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정 국가 사람들의 문제 행동이 반복적으로 목격되기도 하죠. 물론 이는 비단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 역시 해외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길거리를 무질서하게 걷는 등의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가짐 아닐까요? 해외에 나서는 순간 우리는 개인을 넘어 한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내가 곧 나라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신중하고 예에 바르게 행동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외국인의 경험담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